미국이 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남북한이 하면 됩니다. 어제는 집단으로 상복을 입고 나와 월북한 이를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이 무엇을 했느냐고 성토한 국민의힘 시위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속담처럼 야당과 또 야당과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적인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전방위적으로 북풍이 힘을 받나 싶기도 하지만 야당의 주장이 힘을 받기에는 과거에 그들이 한 여러 행적이 떠오릅니다. 북한과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정상회담 같은 흐뭇하고 기대감을 주는 일도 있었지만 떠올리면 불쾌하게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당과 야당이 국방부 첩보를 함께 듣고 월북 의사를 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이 월북을 했든 안 했든 비무장한 사람을 그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의 처사가 잘못 일한 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주장은 구심점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야당도 월북을 인정했었습니다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공무원 두 아이 아빠를 내세워 월북 가능성을 부정하고 표류에 무게를 두어 살해당했다는 감성팔이를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북한이 아닌 우리 국방부와 정부를 향해 펼쳤으며 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댓글로 정부 조치를 성토하는 분께 물었습니다. 정부가 월북한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답변이 있기 전 강도 높은 어조로 북한을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앞서 국회에서 북한을 성토하자는 규탄 성명을 제의했습니다. 대통령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죠. 이 정도가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전쟁을 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만 하루도 안 되어 사과문이 왔고 처음 받아보는 공식 문서를 통한 진솔한 사과였습니다. 이걸 야당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 북한이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북한이 대응하지 않거나 대립 구도로 가면 야당이 아무거나 엮어도 엮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북풍을 정치에 이용하는데 전문가들이니까요. 그게 틀어지자 사과를 요구하라 해놓고 받은 사과를 인정 못하겠다고 성토합니다.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본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거예요 아마. 미국과 세계가 이 사과문을 높게 평가했고 사태의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중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 뒤에 남는 것은 외교입니다. 북한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늘 그렇듯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쉽습니다. 더 적대하는 성명 규탄 이런 걸 하며 아예 안 봐버리고 등을 지는 것입니다. 해군 함대를 기동해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이보다 쉬운 대북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할 때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지금 평양에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즐겨본 기억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건 상종하면 안 되는 극악무도한 배륜 집단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남북의 대결 구도가 정권 유지에 절박하게 필요했던 이전 정권들이 방송까지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지금 남북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굴곡은 있지만 화해 분위기를 타면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안이 감소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을 긍정적인 매개로 활용하면 사살되신 분에게 결례되나요?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고 야당과 그 지지자분들이 말합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 사고에서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미중 간 신냉전이라 표현하지만 양국의 교역액은 매년 사상 최대를 경진하고 있습니다. IT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을 걷는다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원시시대 유물인 냉전시대 이념을 끌어안고 사는 이들이 빨갱이 타령하는 이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뒤떨어진 분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좀 더 살피지 않은 점을 사과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 월북이 성공했다면 우리 국민 무사 월북을 축하해야 하나요? 그럼에도 이런 발표를 담담히 하는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비무장인 국민이 이유를 떠나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일에 국민과 감정을 공유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이 일을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을 북한에 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한국이 먼저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고 지금처럼 서로 협력하지 못해 일어나는 불상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한국에서 먼저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가까워져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체제를 서로 인정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래 북한은 사회주의야 이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을 한국 정부와 같은 통치 권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남한은 반대로 북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한반도의 주인이라 주장하는 것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민족의 땅이라는 명제만 국제사회가 받아들여도 일단 안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대국들이 원하는 남북이 대치하고 치고받는 모습일 순 없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하는 것이 한민족이 사는 길이고 미래가 열리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종전선언 결의안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만 이번 공무원 문제를 내세우며 야당은 뒤로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면 남북이 종전선언을 해버리고 유엔의 승인을 요청해 가결되든 부결되든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공감대를 불러와야 하고 남북의 의지를 미국과 주변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